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영화 소풍이 그야말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영님의 모래알갱이가 최초로 OST로 사용된다고 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8일은 임영님의 모래알갱이가 나오는 영상도 공개가 되어서 또 한편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이 참여한다는 영화 소풍에 대한 다양한 내용 알아보고 스토리는 어떤지, 그리고 영화 제목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화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첫 번째 영화 OST가 될 모래알갱이가 등장하는 영화 소풍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감독과 배우분들이 영화제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제 초청을 기념해서 영화의 삽입곡인 모래알갱이가 포함된 영화 소풍의 영상이 8일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영화 소풍에 대한 개별 페이지가 있었네요. 특히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 스틸샷과 스토리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 제목은 소풍이고 영어 제목은 피크닉이네요. 가족 아동용 영화로 분류되었으며 여행과 로드무비 형식을 보여주는데 2023년도에 제작을 했으며 러닝타임은 2시간이라고 합니다. 영화 개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곧 개봉 예정이라며 커밍순을 적어놨는데 임영님 콘서트를 예고를 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커밍순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반가웠습니다. 한편 공개된 스틸샷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주인공 3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바닷가를 배경으로 웃는 모습을 전했는데 나이는 80이지만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풋풋함과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바닷가를 보니 임영님이 모래알갱이를 불렀을 당시 해변의 모습이 연상되며 이번 영화 속 바다 풍경과 함께 임영님의 모래알갱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네요. 한편 3사람이 함께 촬영된 또 다른 사진도 있었는데요. 김치 안주에 막걸리 한 잔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파전처럼 보이는 접시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나문희님과 친구들이 회포를 푸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옥님은 눈이 동그래지며 나문희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어서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영화 속의 갈등은 어떤 내용일지도 궁금해졌네요. 한편 나문희님과 김영옥님이 유채꽃이 핀 야산에서 함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듯한 모습의 사진도 있었는데요. 80 황혼의 나이에 오랜만에 만나서 우정을 담아내는 모습이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진은 나문희님과 김영옥님이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마트나 매장에서 키오스크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뒤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키오스크는 기종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통일되지 않아서 정말 작동법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정말 가슴을 울리는 모습은 바로 나문희님이 창가에서 커튼 사이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이었는데요. 이제는 담담히 삶을 돌아보며 그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영화의 내용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공개된 스토리를 보면 여든의 은심이 60년 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상처를 입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자신과는 달리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다운 옛 친구인 금순과 태호를 만나게 되어서 과거의 우정을 이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사람이 함께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과정을 그렸다고 하네요. 한편 은심 역은 나문희님이, 그리고 금순 역은 김영옥님이, 그리고 태호 역은 박근영님이 연기하는데요.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삶보다 죽음에 가까운 나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다며 나이듦과 병듦, 돌봄, 존엄한 삶과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모습에서 생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은심과 친구들은 저마다 홀로 감당해온 지난 세월이 있지만 이들의 시선은 과거의 체증을 푸는 일보다 다가올 시간을 잘 받아들이는 대로 향한다면서 끝까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꼿꼿한 이들의 소풍 같은 길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중 인물들만큼이나 연륜이 쌓인 나문희님과 김용옥님, 박근영님의 소탈하고 소박한 연기 양상들을 보는 것은 흐뭇한 일이라고 평가했네요. 저는 영화 제목 소풍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소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내용이 있는데 삶을 정리하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풍을 고향에서 보내는 나문희님의 이야기를 담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스토리에 임영웅님의 노래 모래알갱이가 나오면 큰 위로와 위안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최고의 OST가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출연한 김용옥님의 경우는 실제 삶과 영화 속 삶에서 동시에 임영웅님의 위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우울증으로 고생했을 때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이겨냈다고 전했는데 이번에도 영화 속에서 임영웅님이 작사 작곡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노래 모래알갱이를 들으며 또 한 번 김용웅님은 임영웅님으로부터 힐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임영웅님의 첫 번째 영화 OST 참여 소식이 전해지며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소풍 측의 노래에 대한 반응과 영상 제작 관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7일 영화 제작사 측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시적인 가사가 돋보인다며 이번 영화에 임영웅님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감성이 폭발하는 장면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모래알갱이의 시적인 가사는 영화 소풍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 감독과 제작진이 곡의 사용을 위해 공을 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영화에서 나문희, 김용옥 배우의 절제된 감정의 순환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최고조에 다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노래에 대한 힘이 정말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소풍이 초청된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섹션은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작과 최신작을 선보이는 부분인데 이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영화제 개막식을 비롯해 야외 무대 인사 등 관객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수상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소비자포럼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임영웅님의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축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게시글에는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남자 솔로 가수 부문 2년 연속 임영웅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올린 사진은 과거 시즌 그리팅 사진으로 임영웅님이 계단에 앉아서 작곡에 몰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모습을 전해주었죠. 임영웅님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 올해의 광고 모델과 올해의 트로트 가수 남자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이 되었고 지난해에도 올해의 광고 모델과 올해의 남자 솔로 가수를 수상하며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남자 솔로 가수상을 받았는데 횟수로는 4년 연속 수상인데 수상 목록이 트로트 가수에서 솔로 부문으로 변경되어 솔로 부문은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고 표기가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티켓팅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웅님 콘서트 티켓팅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티켓팅 D-7 벌써부터 피켓팅 공포 임영웅씨 20회 띄워주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높아지는 팬들의 관심을 전해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임영웅님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o 스케줄이 공개되었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오는 10월 서울 K스포돔에서 화려하게 포문을 열며 그 후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에서 그 열기를 이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K스포돔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9월 14일 오후 8시에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결전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전했는데 지난해 엄마 친구 것까지 2장 예매해서 한 달 동안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다며
임영님은 그냥 주 경기장에서 6일 동안 콘서트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해 가신 분들은 부디 올해는 쉬어달라며 임영님에게 6회 말고 20회 공연은 안 되겠냐는 반응을 보이며 벌써부터 티켓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대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독 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는 기존 고객센터 외에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고객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예고했다면서 고객센터를 비롯한 콘서트 관련 정보는 인터파크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에서도 임영님의 전용 고객센터 설치에 대해 큰 의미를 두며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팬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는 가수 임영님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하는 가운데 역대급 티켓 전쟁을 대비해 임영웅 전국 투어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영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님의 콘서트의 경우 지난해 전국 투어 당시에도 팬들의 편의를 위해서 티켓 관련 전용 고객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왔다며 이를 통해 팬들이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티켓 관련 문의를 남기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임영님의 마음이 담긴 시스템이라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은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진짜 필요한 시스템이다. 역시 임영님의 스케일은 대단하다며 세심하게 일을 잘하네. 역시 준비를 잘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한다고 전해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